성경시록 48권 성종 5년 10월 28일 경술 네 번째 기사 1474년 명성화 10년 근본을 굳게 하고 백성을 구휼하는 도리와 국방에 관한 이 서장 등의 상소문 이어서 1. 야인이 우리 국경 땅에 와서 서로 장사하는 자는 반드시 빈우와 빈말을 구하는데 변민과 수령이 많이 이용하는 것은 교환이 편한 때문인데 얻는 것은 모피와 모마에 불과할 뿐입니다. 인심이 안일에 익숙해져 목전에만 구차하여 자식하는 가축을 적에게 주니 어찌 그들에게 팔린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모피는 가히 탈 수가 없는 것이고 순날은 새끼 낳고 전 먹이지를 못하니 그 군국의 정사에서 어찌 결손만 있게 하여 구원한 걱정을 끼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진념하셔서 금제를 엄중히 하시어 병기와 철물을 주는 것과 동일한 사례로 시행하게 하소서. 1. 오진의 회령, 종성, 온성, 경원, 경흥에는 인물은 풍성하나 전지가 협착하여 경의의 미치는 데가 산정에까지 이르러 몽예 한 곳도 없는데 어찌 초서 토표의 종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곡물은 해마다 정한 수량이 있으니 이것은 오로지 야인에게서 바꾸고 사들여 바칩니다. 상공을 가히 없앨 수가 없는데 야인들이 때를 타서 좋은 값으로 맞이하니 이것이 병철의 빈축으로 더불어 국경 밖으로 유출되는 소위이므로 그 유출을 방지하려면 먼저 그 권한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진념하시어 오진에서 생산되지 않는 모물은 특명으로 견제하게 하여 검령을 엄하게 하소서. 1. 야인에게 녹봉을 주는 것은 구례가 아닙니다. 그 처음에 한때의 권위에서 나온 것인데 버릇에 젖어서 경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당상관으로 수직한 자가 간혹 원청하는 것이 있어 상사하는 외에는 또 녹봉을 받는데 형편상 곡식을 싣고 돌아갈 수가 없으므로 반드시 일가부치로 귀화해 와서 사는 자를 연유하여 사사로 매매를 통해서 안 가져가는 물건이 없으며 실어 갈 때 영로의 배단도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더구나 세월이 이미 오래되어 습숙이 심상하게 되며 상하가 서로 편하게 여겨서 방금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신등이 거기에 두려워하는 것은 잠시 신하가 되고서 녹봉을 받는 자가 더욱 많아지고 녹봉으로 인하여 농간을 부리는 자가 점점 생기면 나라의 이기가 장차 적인의 자력이 될까 하는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진념하시어 깊이 생각하고 멀리 도모하여 녹봉을 주지 말게 하여서 그 패단을 막게 하소서. 1. 국가가 삼면이 바다로 막혀 있어 방의 준비는 반드시 주줍에 의지해야 하는데 이제 각 포구의 병서는 실로 심히 허술합니다. 이는 오래 편안하였던 현상이니 진기하고 경장시키지 아니하며 마침내 게을러지고 제약해지는 데 이르러 걱정을 남길 것은 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또 배 만드는 나무는 반드시 소나무를 써야 하는데 그 제목을 양성하려면 반드시 100년 뒤라야 쓸만한 것입니다. 이제 들으니 배도 만드는 제목인 변산의 소나무는 이미 다 없어져서 완도로 장기를 옮겼다니 완도에서 만약 다 없어지게 되면 또 장차로 어디로 갈 것입니까? 예로부터 강원도 일도가 제목의 연수라고 이끌어왔는데 이제 또한 다 없어져 간다고 하니 만약 금제하지 아니하면 수년 뒤에는 반드시 배 만들기에 알맞은 제목도 없어질 것입니다. 삼가 당나라 말기를 상고해 보니 내신 융수가 다투어 정관과 재택을 치장하였으므로 당시에 모교라고 호칭하였으며 송나라 초기에는 관에서 진농의 대목에 대하여 사판을 금지하였으니 이러한 사실을 비교하여 보건대 어찌 살림의 제목이 당나라 말기 제사의 사치에서 다 없어졌기 때문에 송나라 초기에 크게 검제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진념하시어 가사의 제도를 엄하게 하시고 사치하는 습관을 막게 하여 산림의 검제를 신칙함으로써 제목이 없어지지 않게 하여 배 만드는 데 사용할 제목을 저축하도록 하소서.
일 바닷가 여러 고을의 성들이 수축하지 아니한 것이 많고 내지의 산성도 또한 모두 폐기되어 허물어졌으며 평안도 전체와 청천강 이서의 여러 고을은 엉성하여 보장이 없습니다. 삼가 춘추전을 상고해 보니 그 나라는 성이 허술하여 초인이 그들을 공벌하여 협순 가운데 삼성을 이겼다 하였는데 그것은 전하는 자가 그들의 준비 없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승평한 때에 인순하고 구차히하여 태만하고 소홀하게 여겨 아무것도 아니하다가 이를 당한 뒤에야 분주하고 피로하게 하더라도 기울어지고 망그러져서 손쓰지 못하게 되니 이는 어느 나라나 통상적인 걱정입니다. 시경에 이르기를 하늘이 아직 흐리고 비 오기 전에 뽕나무 뿌리를 벗겨다가 창과 문을 얽어 막으면 이제 이 백성들이 누가 감히 나를 없이 여길 것이냐 하였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진념하시어 여러 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살피고 헤아리게 하여 금년에 한 성을 쌓고 명년에 한 성을 쌓아 점차로 영건하게 하면 그의 역사를 번거롭고 무겁게 하지 않더라도 성의 보수가 길이 굳게 될 것입니다. 1. 전라도 여러 포구에 봄, 여름의 전운을 하는 때에는 조선이 부족하여 병선으로서 보충하는데 왕래하는 사이에 자칫하면 순월을 지나게 되니 이는 포구에 머물러 있으면서 방비하는 날은 적고 포구를 떠나와 옮겨 다니면서 역사하는 때가 많습니다. 아무런 사건이 없으면 그만이지만은 사건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한 군데가 기울어져 무너지면 외구가 물밀듯 밀려올 것인데 남쪽 백성들은 오래도록 편안하기만 했으니 누가 능히 저항할 것입니까? 사민들은 분파하여 곧 구하게 굴러 떨어질 것이니 이러한 때를 당하여서는 비록 지혜 있는 자라도 능히 꾀를 쓰지 못할 것입니다. 말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살피지 못하고서 구차하게 눈앞의 무사한 것만을 보고 병선을 옮겨다 쓰자고 할 뿐 아니라 국가의 큰 역사에는 반드시 말하기를 마땅히 선군을 영솔해야 한다고 하니 신등은 항상 간절히 마음 아파합니다. 병법에 이르기를 적이 오지 않을 것을 믿지 말고 내가 대비한 것이 있음을 믿으라 하였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진념하시어 남방은 항상 편안할 것이라고 생각지 마시고 항상 외노의 도둑질이 발생할 것 같이 하여 병선을 가히 사용하지 못할 곳에 두지 말며 선군을 당연히 노고하지 않을 곳에는 노역시키지 마시고 더욱 변방의 방비에 힘쓰게 하여 길이 치안을 도모하게 하소서. 1. 만호라는 것은 장수의 관직으로서 그 소임이 지극히 무거운데 제기가 가히 쓸만한 자로서 모두 나아가기를 즐거워하지 않는 것은 어째 헬세입니까? 대개 그 거지가 사람의 견딜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릇 사람은 가옥에서 나고 자라서 주줍은 본래 천성에 맞는 것이 아닌데 꼭 만호로 하여금 늘 배 안에만 있게 하니 호굴의 선비가 그 선발에 나오지 않으려는 것이 당연합니다. 법을 세우고서 아래에서 받들어 행하지 아니하면 그 법을 시행하는 것이 모두 구차할 따름입니다. 지금의 만호들은 예사로 배에서 거처하지 아니하고 사사로이 저사를 지어 침식을 편히 하고 있으면서 스스로 법에 어긋난 줄을 알므로 두려워하며 오직 군졸이 고알이나 감사의 적발을 겁내어 날로 군하와 더불어 같은 마음으로 잘못을 가리어 덮고 있으니 어느 여가에 군령을 엄하게 하여 그 직분을 다 하겠습니까? 이는 다름이 아니라 법을 제정함에 그 마땅함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공공함에 있어 바른대로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진념하시어 만호가 방하는 장소에 여사를 설치하도록 허락하여 상시로 비록 배에 있지 않더라도 군사 사항을 빠뜨리지 않게 하고 호령을 잃지 않게 하여 행성과 습전과 비의의 소양이 있는 자는 상을 주고 이와 반대되는 자는 벌을 주며 인하여 세기와 인망이 있는 자를 선발하여 포상하고 등용한다면 사람들이 등용되기를 즐겁게 여길 것이며 장수를 임용하는 방법도 터득될 것입니다. 일 바닷가의 백성들이 고기잡이로 업을 삼아 원도와 절도에 깊이 들어가 체포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외인을 만나게 되면 사설의 서로 다투다가 강약의 승부로 살해까지 하게 되니 그 유래가 오래입니다. 비록 상선이 지나가는 것을 진장이 점검하는 법이 있기는 하나 이는 장사하는 배에만 행하는 것이고 수령이나 만호가 경내의 백성에게 심상히 여기는 데에 익숙해져서 금지를 가하지 않고 있다가 잘못되는 데 미쳤어도 또한 잘못을 숨기는 일이 많으니 조정에서 어디를 통해서 그러한 사실을 알겠습니까? 옛부터 변방에서 헌단이 발생하는 것은 크다란 사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범사는 환란이 닥친 다음에 이를 도모하는 것보다는 환란이 일어나지 않을 때에 막는 것만 갖지 못한 것이니 그일 흥량의 외가 그 사단의 하나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진념하시어 변비를 엄하게 신직하여 무인 절도에 함부로 들어가서 어렵하는 자는 수령이나 만호를 아우러 경외로 탈출하는 데 관한 율로서 죄주게 하소서. 삼포에 늘 살고 있는 외인이 변민과 더불어 교통하여 세월이 이미 오래되어서 친하게 지내는 것이 습관화되어 끓이는 것이 없습니다. 전해 들으니 외인들이 재빠르게 포구 가까운 주현의 땅에 들어가 거민들과 더불어 지나치게 싸움한다 하니 심히 종류를 분별하고 남녀의 구별을 엄격히 하는 소위가 아닙니다. 또 걸할한 자가 있어서 곡식을 저축하여 이식을 붙여 장리라고 하는데 우리 백성들이 가난함으로 따라서 빌어섰다가 오래 쌓여 갚지 못하면 전토를 전당 잡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외인은 그 일을 먹고 우리 백성은 그 세를 대납하게 되니 외인은 날로 부해지고 우리 백성은 날로 가난해져서 그 배단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 합니다. 군현의 정치가 외인에게 미치지 못하여 수령이 비록 안다고 하더라도 요량하여 처리하지를 못하니 인순하고 구차하게 여겨 일찍이 제약하지 않고 침점함이 날로 넓어져서 형세가 장차 금하기 어려울 때 하루아침에 갑자기 고치려 하면 불화가 반드시 생길 것이니 진실로 영구히 서로 편안하게 하는 길이 아닐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진념하시어 조약을 엄하게 세우고 주현으로 하여금 건방을 엄격히 하여 번져감을 막고 미세할 때 없애어서 변환을 거치게 하소서. 일 경상도 조세 수입의 태반은 외인을 응접하는 비용이 소모되므로 바닷가 여러 고을의 창름이 일찍이 비괴되어서 지금은 상도 주현의 쌀을 옮겨서 모자라는 것을 보충합니다. 외료라면 그냥 충분한데 군자 같은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라를 위하는 도리는 먼저 자국부터 다스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현의 저축을 비워가면서 외인의 욕구를 채워주고 안연하게 태평 백년의 편안을 보존하려는 것이 어찌 소홀하지 않겠습니까? 근자에는 조정에서도 또한 그 패단을 염려하여 조세의 수량을 반으로 나누어 주에다 유치해 주도록 하였으나 창림이 비어 있는 것은 예와 같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진념하시어 바닷가의 여러 고을 및 수로로 통행하여 가히 실어 나를 만한 여러 고을의 전세 미국을 수년만 한정하여 상납하지 말고 모두 주창에 실어다 놓고 군수를 충당하게 하고 외료에도 보충하게 하여 주연으로 하여금 좋게 스스로 보전하게 하여 관곡이 괴핌하는 데 이르지 않게 하소서. 일 모든 위의 장수의 직분은 반드시 위령이 있어야 좋게 사조를 복종시키고 지략이 있어야 좋게 사변에 적응합니다. 그리하여 평거에는 국내에서 수기하고 일이 있으면 곤 외에서 절충하게 하며 임명할 때는 반드시 그 재주에 맞게 하고 양성할 때는 반드시 그 소질대로 한 연후에야 위기를 당하여 백성을 목숨을 바치는 의리와 제 몸을 입고 나라에 순직하는 정성을 책임질 것입니다. 지금 장수의 책임을 맡은 자가 과연 모두 장수의 제목에 합당하겠습니까? 명령을 병과의 저음에서 받고 승리를 이로의 장소에서 결단한 이가 몇 사람이 있겠습니까? 충신한 이에게는 녹을 무겁게 하는 것은 선비를 권장하는 소위인데 조정에서 미리 그 사람을 가려서 직위를 맡기고 녹봉으로 기르지 아니하고 일에 다다라 이를 한산한 하류에서 구한다고 하면 그것으로 사력을 얻으며 그것으로 원방을 거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진념하시어 참으로 경유의 일을 맡을 만한 재력이 있는 자를 얻어 군사를 거느리는 상관으로 삼아서 성실과 신의로서 대우하고 더욱 넉넉한 녹봉으로서 기르시면 장사의 마음을 잃지 않고 왕급의 효용에 대비하게 될 것입니다. 위 건의 일의 조목은 모두 이것이 국론의 실마리에서 나왔으며 도로에서 전해 들은 것이고 간혹 개인의 견해를 말한 것도 있사온데 비록 감히 다 반드시 옳다고 할 수는 없더라도 또한 감히 스스로 쓸데없다고 생각지는 아니합니다. 원근대 전하께서 범상한 것으로서 소홀히 보지 마시고 외세한 것이라 하여 그저 버리지 않으신다면 근본을 굳게 하고 백성을 구휼하는 도리와 적을 제어하고 변방을 방비하는 계책에 반드시 조금의 보탬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또 이제 남과 북의 형세가 모두 강한 적들입니다. 그러나 피차를 비교하여 헤아려 보면 남쪽이 더 중합니다. 북쪽은 산천이 험조하고 정로의 수가 있지만 남쪽은 바다의 폭우가 산만하여 정로의 수가 없습니다. 북쪽은 변진이 부유하고 충실하며 병력도 제법 정예한데 남쪽은 군졸이 하나도 믿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북쪽은 거민들이 강한하고 군사에 익숙하여 설사 일이 있다 하더라도 아주 놀라고 소요하지 않을 것이지만은 남쪽 사람들의 성질은 유약한 데다가 군율을 익히지 아니하여 쉽게 꺾이고 패할 것입니다. 또 북쪽은 변방 고울들이 을에 모두 겹쳐 들어가 있으므로 적이 오더라도 처음에는 뜻을 얻지 못할 것이지만은 남쪽은 인가가 서로 접해 있고 사람과 물자가 야지에 널려 있으므로 적이 온다면 형세가 반드시 이의를 얻을 것이고 한번 형세를 타게 되면 뒤에 장차 금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는 진시로 칠안과 안위의 깃털이니 이를 헤아리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정신을 유의하여 주옵소서 했는데 임금이 다 간납하였다. 비는 불우한 일이고 또는 막히는 일이며 태는 행운 또는 통하는 일이다. 상주는 공주를 아내로 삼음이고 복황지계는 성의 둘레에 해자를 파서 그 성으로 그 흙으로 성을 쌓는데 그 성이 무너져서 흙이 해자로 도로 들어간다는 뜻으로 나라가 잘 다스린 뒤에는 난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한다. 요도는 아름다운 계획이고 도춤은 뱁새이다. 화연은 시끄러운 모양이고 첩연은 침착하게 편하는 모습이다. 괴오는 남을 속여 그릇된 방면으로 인도합니다. 공차는 관이나 공가에서 파견하는 관원이나 사자를 말한다. 양수척은 무자리를 말하고 참포는 역참과 점포이다. 유병은 유방정병의 줄임말이다. 두석은 노쇠이고 빈마는 암말이고 모마는 순말, 경인은 경작이고 몽예는 수목으로 덮여 있음을 말한다. 협수는 열흘이다. 구학은 구렁텅이이고 체포는 어로작업이며 걸할은 교화를 말하며 곤외는 도성밖이다. 성주시로 48권 성종 5년 10월 28일 경술 5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주시로 48권 성종 5년 10월 28일 경술 6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강을 마치고 임금이 도승지 신정에게 일러 말하기를 지령에 방화한 중에 대하여 당부를 조율하는 것을 어찌하여 지금까지 의논하여 아뢰지 아니하느냐. 능의 불지른 죄는 죽이고 용서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능지와 처참의 차이가 있는 것이다 하니 신정이 대답하기를 이 죄는 정한 율이 없기 때문에 바야흐로 의논하고 있어 끝내지 못했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산능의 파괴를 꾀하는 것으로서 논지하면 저중은 처음에 참봉을 해치고자 한 것이지 고의로 능을 상대하여 불지른 것이 아니고 고의로 남의 집에 불태운 것으로서 논지하면 또 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율에 궁궐을 연수한 자는 교형에 처한다는 것이 있는데 이 율이 가히 합당하나 또한 가벼운 듯합니다. 대저 이 중이 본디 산능을 파괴하고자 한 것은 아니니 처참은 가하겠고 연좌는 합당하지 못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실정이 참봉에 있었는지 능에 있었는지를 속히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성주시로 48권 성종 5년 10월 28일 경술 7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주시로 48권 성종 5년 10월 29일 신해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동지사 이극배가 아뢰기를 정병이 경회로의 역사에서 모두 투입되었기 때문에 본조에서 부득이 경기의 연호 500명을 청하여 뽑아서 장빈군으로 삼았습니다 하였다. 대사관 정괄이 아뢰기를 신등이 전일에 경회로의 역사를 정지할 것을 청하였으나 아직 유윤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신이 도로에서 군인들이 모두 옷이 얇은데 추위를 무릅쓰고 돌을 끌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역사를 정지하지 아니하면 얼어 죽거나 동상을 면치 못할까 두렵습니다. 경회로는 기한을 맞추어야 할 역사가 아니니 청컨대 이를 정지했다가 춘화를 기다리게 하소서는 임금이 영사 신숙주에게 묻기를 경회로는 어느 날에 기둥을 세웠느냐 하매 신숙주가 대답하기를 11월 초 5일인데 수일만 더 기다려 기와를 덮은 뒤에 역사를 정지하게 하소서. 지금은 아직 춥지 않으니 군사가 심하게 괴롭지는 않으며 또 얼음 저장은 반드시 혹간 때에 하는 것이니 이 군사를 옮겨서 일을 시키면 완공도 또한 쉽게 될 것입니다. 경기의 연화군은 비록 500명이라 하더라도 모두 다 노약으로서 쓸모가 없는데 비단 공력에 가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사상의 염려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입주의 역사가 끝난 뒤에 다시 아뢰라 하였다. 연후는 나라에서 큰 공사를 갑자기 일으킬 때 호적을 통하여 그 지역에서 대규모로 동원하는 인원, 즉 일반 민호와 각호에서 배당하는 부역에 나아가는 인부를 말한다. 연호군이다. 성종시로 48권 성종 5년 10월 29일 신의 두 번째 기사 올양암 중축 권두 등 7인이 와서 토일을 바쳤다. 성주시로 48권 성종 5년 10월 29일 신의 세 번째 기사 무신들이 활 쏘는 것을 후원해서 관람하고 많이 마친 문신에게 녹비 한 장, 정유서에게 활 한 장, 신옥산에게 화살 일부를 내려주었다. 성주시로 48권 성종 5년 10월 29일 신의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주시로 48권 성종 5년 10월 29일 신의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주시로 48권 성종 5년 10월 29일 신의 여섯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주시로 49권 성종 5년 11월 1일 임자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주시로 49권 성종 5년 11월 1일 임자 두 번째 기사 병조판서 이극배가 서장을 올려 벼슬을 사양하여 말하기를 신은 성품이 본디 오졸하고 재능도 없는데 그릇 성상의 알아주심을 입어 세 번 본조의 판서가 되었으니 성은이 비록 높을지라도 놀라고 두려운 마음은 더욱 간절합니다. 더구나 신의 아우 이극정은 호조 판서가 되었고 이극도는 예조 참판이 되었으며 이극규는 형조 참판이 되어 형제 네 사람이 함께 육조에 임명되었습니다. 총령이 이미 극진하니 신이 매양 생각하기를 작은 그릇은 쉽게 참으로 성하고 가득함을 두려워합니다. 빌건대 신의 벼슬을 해임하여 보존하게 하여 주소서니 선지하기를 병주는 책임이 중하여 경에게 맡겼는데 어찌 갑자기 사양하는가 하였다. 성주시로 49권 성종 5년 11월 1일 임자 세 번째 기사 전함사의 관원을 경상도, 전라도, 황해도, 충청도, 평안도에 나누어 보내어 병선 만드는 것을 감독하게 하였다. 전함사는 세조 때의 사수감을 고친 이름이다. 중앙과 지방에 있는 함선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다. 성주시로 49권 성종 5년 11월 1일 임자 네 번째 기사 의금부에 싸리기를 신자치의 아내 숙비가 그 어미 막생과 더불어 질투로 인하여 계집종 도리를 죽이기를 꾀하여 얼굴, 가슴, 은문 등을 당근질한 죄는 유리 가장이 관사에 고하지 아니하고 노비를 구타해 죽인 것은 장 100대에 차하고 죄가 없는데 죽인 자는 장 60대에 도 1년에 차하며 당방 인구는 모두 놓아서 종량하게 한다는 데에 해당합니다. 숙비는 수범이므로 장 60대에 도 1년인데 여자이므로 장 100대를 단의 결별하고
나머지 죄는 속하게 하며 막생은 스종이므로 한등을 감하여 결장 100대에 처하고 도리와 단방 인구는 다 놓아서 종량하게 하며 신자치가 가장으로 금지하지 못한 죄는 유리 불응위 사리 중자에 해당하므로 장 80대에 처하고 고신 3등을 빼앗게 하소서 하였다. 당방 인구는 한 집에 거느리고 사는 식구 곧 처자 노비 등을 말한다. 단의 결별은 양반의 부녀가 죄를 지어 태장의 형벌을 가할 때 홑옷을 몸에 그치고 물볼기를 때리던 일이다. 불응위 사리중자는 대명률 직해 형률 자범의 한 제목으로서 죄목으로서 해서는 안 된 일을 하여 그 사리가 중한 경우인 것을 말한다. 성종시로 49권 성종 5년 11월 1일 임자 5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49권 성종 5년 11월 1일 임자 6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49권 성종 5년 11월 1일 임자 7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49권 성종 5년 11월 2일 개축 첫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임금이 좌우에게 말하기를 신자치의 아내는 사족의 딸이므로 결정할 수 없는데 전례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처리할까 하니 지사 노사신이 대답하기를 전례는 상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듣건대 이 맹균의 아내가 질투로 인하여 계집종을 죽였는데 일이 발각되자 세종께서 이 맹균만 부처하고 아내는 죄주지 아니하였으며 대사성 권체의 아내도 질투로 계집종을 죽였는데 권체를 부처시켰습니다. 허주가 아뢰기를 이는 종과 주인 사이의 일이므로 부처는 과중합니다 하니 세종께서 곧 소환시켰다고 하는데 이제 신자체의 아내는 그 어미와 더불어 행한 것이 잔인하나 또한 종과 주인 사이의 일이므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유래는 죄가 없는 노비를 마음대로 죽인 자는 장 60대에 도 1년에 차한다는 종목만 있고 지금 이 범죄는 율에 정조가 없기 때문에 신등이 이 율에 견저 대조한 것인데 신의 생각으로 이미 정률이 아니므로 이 율을 써서 속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도다 하고 원상에게 명하여 의논하여서 아뢰게 하였다. 정창순 신숙주 한 명의 윤자운의 의논하기를 신자체의 아내 숙비는 질투와 사나움이 참혹하여 풍속과 교화에 관계가 있으니 징계하지 아니할 수 없는데 부인은 그 곤장을 때릴 수 없으므로 다만 외방에 부채하게 하고 신자체는 공신의 아들이므로 고신만 거두고 역시 외방에 부채하게 하소서. 아내가 이미 그 지아비를 지아비로 여기지 아니하고 질투는 칠거지 악의 하나이므로 마땅히 이혼시켜 풍속을 바로잡게 할 것이며 그 어미 막생은 그 딸을 도와서 잔인하고 사나움을 부렸으니 역시 외방에 부처하게 하소서 하고 정인지의 의논은 정창손 등의 의논과 같았으나 다만 이르기를 신자치가 마침 그때 다른 곳에 있어서 그 실정을 알지 못하였으니 조율이 보통보다 지나친 듯하니 청거대 그 벼슬만 파하소서 하니 임금이 정창손 등의 의논에 따르고 도리도 율에 의하여 종량하게 하였다. 칠거지악은 유교 도덕에서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이유로서 7가지 조건이다. 그 중에서 한 가지만 해당되면 내쫓을 수 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 자식을 못 낳는 것, 행실이 엄탕한 것, 질투하는 것, 나쁜 병이 있는 것, 말썽이 많은 것, 도둑질한 것이다. 성종시로 49권 성종 5년 11월 2일 개축 두번째 기사 신자치를 경상도 안음에 막생과 숙비를 산음에 부처하였다. 성종시로 49권 성종 5년 11월 2일 개축 세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49권 성종 5년 11월 2일 개축 네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49권 성종 5년 11월 3일 갑인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종시로 49권 성종 5년 11월 3일 갑인 두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49권 성종 5년 11월 3일 갑인 세번째 기사 충청도 관찰사 성윤문이 사조하니 임금이 선정전에 나아가 인견하고 이르기를 조정에서 수령을 고르기에 3가지만은 그 사이에 혹시 탐남하는 자가 있으니 경은 그 출석을 오직 공정하게 하라 하였다.
성주시로 49권 성종 5년 11월 3일 갑인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주시로 49권 성종 5년 11월 3일 갑인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주시로 49권 성종 5년 11월 3일 갑인 여섯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주시로 49권 성종 5년 11월 4일 을미호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주시로 49권 성종 5년 11월 4일 을미호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주시로 49권 성종 5년 11월 4일 을미호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주시로 49권 성종 5년 11월 5일 병진 첫 번째 기사 동지이므로 임금이 백간을 거느리고 망골예를 행하고 대왕 대비전 인수 왕비전 인해 왕 대비전에 할애하고 표리를 올렸다. 성주시로 49권 성종 5년 11월 5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인정전에 나아가 할애를 받았다. 올량합, 어린가 등 이인이 바늘에 따라 토의를 바쳤다. 성주시로 49권 성종 5년 11월 5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인정전에 나아가 충훈부에서 올리는 잔치를 받았다. 외인과 야인도 입시하였는데 임금이 외인 정구 수좌와 종무승 등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멀리 바다를 건너왔으니 참으로 수고하였다. 더건대 너희 나라에는 요즘 병난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떠한가 하니 대답하기를 이제 이미 병난이 가라앉았습니다 하였다. 성주시로 49권 성종 5년 11월 6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주시로 49권 성종 5년 11월 6일 정사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주시로 46권 성종 5년 11월 6일 정사 세 번째 기사 영안도 절도사 어유소에게 유시하기를 이제 경의 장계를 보고 종성에서 도둑질한 자가 바로 수주 사람임을 알았다. 수주 사람이 우리 성 밑에 살면서 대대로 우리의 은혜를 받았는데 도리어 도둑질하고 노략질하니 징계하지 않을 수 없다. 추장 유상동계 요시로로 하여금 도망한 자를 잡아 가두고서 아르게 하라 하였다. 성주시로 49권 성종 5년 11월 6일 정사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주시로 49권 성종 5년 11월 6일 정사 다섯 번째 기사 전 영가군 권경을 서용하도록 명하였다. 성주시로 49권 성종 5년 11월 6일 정사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주시로 49권 성종 5년 11월 6일 정사 일곱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주시로 49권 성종 5년 11월 7일 무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주시로 49권 성종 5년 11월 7일 무호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주시로 49권 성종 5년 11월 7일 무호 세 번째 기사 행호군 조지 등이 윤대하였다. 성주시로 49권 성종 5년 11월 7일 무호 네 번째 기사 사헌부대선 이서장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권경은 일찍이 불충 불효 불의 죄를 범하여서 대간의 탄핵한 바가 되어 그 직첩을 거둔 지 겨우 두어 달이 지났는데 갑자기 다시 서용하기를 명하시니 죄인이 어찌 징계되겠습니까? 삼가 율문을 삼고하건대 당자가 10악을 범한 자는 상사에도 용서가 안 되는데 지금 권경을 범한 것은 10악에서 그 셋이 되니 비록 중한 형벌을 면할지라도 어찌 다시 조정의 반열을 더럽히게 하겠습니까? 원하건대 서용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죄를 징계하소서 하니 전지하기를 권경은 공신으로 오랫동안 파직되어 수용되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징계됨이 아니하겠는가? 징계됨이 아니겠는가. 또 중사견으로 인하여 이러한 명이 있었으니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10악은 조선조 때 대명률에 정한 10가지 큰 죄이다. 모반, 모대역, 모반, 악역, 부도, 대불경, 불효, 불목, 불의, 내란이다. 중사견은 음력 2월, 5월, 8월, 12월에 공신이 임금에게 바치던 잔치이다. 성주시로 49권 성종 5년 11월 7일 모 다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주시로 49권 성종 5년 11월 7일 모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주시로 49권 성종 5년 11월 7일 모 일곱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주시로 49권 성종 5년 11월 8일 기미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주시로 49권 성종 5년 11월 8일 기미 두 번째 기사 사관원 대사관 정괄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권경은 자기 딸이 아닌데도 거짓으로 자기 딸이라고 하여 동생 권추를 해치려고 하였으니 이는 불목이 되고 하문할 때도 즉시 수복하지 아니하고 천총을 면대하여 속였으니 이는 불충이 되는데 이 강상의
두 큰 죄를 범하고 아직 한 해도 안 되었는데 특별히 서용하기를 명하시니 악한 자가 어찌 징계될 바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대전에 사죄를 범하여 파직된 자는 2년이 지나야 서용한다고 하였는데 어찌 공경의 연고로서 만세에 통행할 큰 법을 허물어뜨리겠습니까? 청컨대 성명을 빨리 거두소서 하니 전지하기를 대전의 공시는 1년이 지나면 소용한다고 하였는데 공경의 파직이 이미 12달이 되었으니 소용하는 것이 무슨 방해가 되겠는가?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수복은 자백이다. 성조시로 49권 성종 5년 11월 8일 기미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시로 49권 성종 5년 11월 8일 기미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시로 49권 성종 5년 11월 8일 기미 다섯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조시로 49권 성종 5년 11월 9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장령 이경동 정은 복승정이 아래기를 권경은 자신이 큰 죄를 범하였는데 갑자기 서용하기를 명하셨으니 대전에 법을 세운 뜻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청컨대 내린 명령을 거두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권경은 공신이고 파직된 지 이미 오래되며 또 일로 인하여 특별히 서용하기를 명하였으니 위법이 아니다 하였다. 이 경동이 말하기를 만약 중상연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서용하며 공신으로 죄가 있는 자가 다투 이를 끌어대어 요행을 발할 것이니 청컨대 서용하지 마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또 아뢰기를 이제 바야흐로 날씨가 추워서 역졸이 매우 괴로워하니 청컨대 경해루의 역사를 정지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마땅히 헤아려 보겠다 하였다. 성교시로 49권 성종 5년 11월 9일 경신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영사 한명회에게 이르기를 대관에서 경회루의 역사를 정지할 것을 청하였는데 그 말이 옳다. 기와를 덮은 뒤에 정지하는 것이 어떤가 하니 한명회가 대답하기를 만약 기와를 덮지 아니하고 정지하면 들보와 기둥이 비와 눈을 맞아 장차 쓰지 못하는데 이를까 두렵습니다 하였다. 정은 복승정이 아뢰기를 이제 겨우 기둥을 세웠으므로 기와를 덮을 날이 아직 멀고 또 봄 여름의 비 오고 바람 불 때가 아니므로 비록 덮는 것이 늦을지라도 어찌 상하겠습니까? 모름지기 역사를 정지하여 따뜻한 봄을 기다리게 하소서 하고 장령 이경동이 아뢰기를 신이 길에서 군인이 큰 돌을 운반하는 것을 보니 짧은 베옷에 팔이 드러나고 추위를 무릅쓰고 역사에 나오는 것은 차마 보지 못할 바입니다. 청컨대 돌을 운반하는 일을 정지하고 기와는 공장으로 하여금 하게 하소서 하고 한명회가 아뢰기를 대간의 말이 옳습니다. 신등도 마음에 미안합니다. 그러나 이제 15일이나 16일을 넘지 아니하여 기와를 마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와를 마치면 신이 마땅히 정지하도록 아랠 것이니 어찌 대간의 말을 기다리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빨리 그렇게 하라 하였다. 성조시로 49권 성종 5년 11월 9일 경신 세 번째 기사 사헌부대사원 이서장 등이 차자를 올려서 권경을 서용하지 말기를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시로 49권 성종 5년 11월 9일 경신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시로 49권 성종 5년 11월 9일 경신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시로 49권 성종 5년 11월 9일 경신 여섯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조시로 49권 성종 5년 11월 10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종정국이 특송한 종무승 등 구인이 하직을 고하니 임금이 선장전에 나아가 인견하고 말하기를 변장이 달려와서 말하기를 지난 7월에 외선 두어척이 우리의 고기 잡는 사람들을 겁박하여 의복을 약탈하였으므로 쫓아가 잡아서 서로 싸우다가 외인 가운데 죽은 자가 셋이고 우리나라 사람도 화살에 맞아 상하였으며 또 8월에 외인 10여인이 우리 어선을 겁박하여 2인을 살해하였다 했는데 도주가 어찌 능히 알겠느냐. 이것이 버릇되어 그치지 아니하면 마침내 틈이 생길까 두려우니 돌아가서 도주에게 말하여 검하게 하라 하니 종무승이 대답하기를 이와 같은 일을 도주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성조시로 49권 성종 5년 11월 10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종정국에게 답한 글에 이르기를 그를 받아 편안함을 알게 되어 위로됩니다. 바친 예물은 삼가 계달하여 잘 수납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에 삼포 사람을 수해안하는 이로 여러 번 좌우에게 청하여 2번 허락을 받았는데 마침내 제처함이 없어서 그 까닭을 알지 못하였으나
이제 특별히 종인을 보내어 해서에 오래고 늦어진 이유를 보이고 또 쇠환하게 하여서 여러 해 동안 의도하던 바가 이제 비로소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조카가 말을 실천하고 신의를 지키며 이를 도모하게 유종의 미가 있음을 볼 수 있어 조카를 위하여 기뻐하고 경사스럽습니다. 다만 오는 사신이 우리나라의 지위를 듣고자 하는데 이는 비록 감히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좋은 뜻에서 나왔으나 삼포 사람은 비록 우리 땅에 살더라도 일찍 우리나라에 역속되지 아니하여 전구의 수도 자세히 알 수 없는데 어떤 자가 마땅히 돌아가야 하고 어떤 자가 머물러 살 수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서 감히 그 사이에 지휘하겠습니까? 삼포는 비록 귀도와 더불어 바다가 격하였으나 아침 저녁으로 왕래하여 분주히 일을 하면 어찌 우리의 주의를 기다리겠습니까? 다만 생각한데 우리 선왕이 앞서의 도주와 더불어 이해를 깊이 생각하여 만세의 길이 보존할 계책을 만들어 약 60명을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쇠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해가 오래되자 불고 늘어서 삼포에서는 거의 용납할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모두 탈적하여 망명해 온 사람인데 피차에 유익함이 없을 뿐 아니라 혹시 지역에 해가 될 것이므로 이것이 우리가 조카에게 번거롭게 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특별히 종무승을 보내어 조카의 명을 받아 장차 간세를 다 찾아서 예전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머무를 만한 자만 골라서 약속대로 남아 있게 하여 양쪽에 각각 치부하여 명목이 이와 같음을 밝게 알면 속이는 것이 저절로 없어지고 양쪽에 의심과 막힘이 없을 것이므로 가히 조선을 멀리 이어받고 가히 국교를 길이 튼튼하게 할 것이니 어찌 조카를 위하여 하려 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삼가 이 뜻을 가지고 우리 전하께 하려 했더니 매우 아름답게 여기시어 유사에게 명하여 온 사자를 관에서 대접함이 예전보다 더함이 있고 또 본조에 명하여 지금의 도주가 현명하여 본보의 마음을 다하여 무릇 명한 바가 있으면 감히 어기지 아니하고 그 조처함을 보건대 또한 기의에 적합하니 더불어 일할 만한 자이다. 너희 예조에서는 다시 근래의 피차 불편한 사건들을 모두 자세히 통료하여 비위를 살피게 하라고 하므로 이에 구약과 이미 행한 조례들에 의거하여 상위되고 사체에 방해됨이 있는 것을 상고하여 하나하나 뒤에 기록하니 살펴서 적당하게 시행하고 삼포의 쇠환한 사람과 머물러 사는 사람의 이름을 일일이 배시해주면 매우 다양하겠습니다. 종출우 종정수가 일찍이 사람을 보내어 빙선의 수를 더하기를 청하였는데 다만 선왕 때에 정한 것이므로 감히 계달하지 못하다가 이제 조카가 구랑에게 정사를 맡기는 였는데 다시 청하여 말뜻이 간절하고 지극하므로 삼가 이미 품지하여 특별히 내척을 더하였더니 대저 조카께서 청을 중의하고 구랑을 어질게 여기는 것입니다. 마땅히 곧 구랑에게 전유하여 한 해에 배 5척을 보내도록 하고 삼포에 사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편맹과 같이 보므로 그 실화한 사람을 어리상 당연히 구휼하는 것이 본디 별다른 은혜가 아닌데 그를 만들어 사례를 진술하니 또한 이를 만나 고마움을 아는 조카의 정성을 가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전하께서 특별히 보상을 내리시어 별폭에 갖춘 대로 영수하기를 바랍니다. 이만 그칩니다. 1. 귀도의 배 한 척이 우리나라 흥양, 현, 연해 지방에 이르렀는데 우리 선군 강자련 등 10인이 탄 배와 만나자 의복, 양식, 잔무를 거의 다 겁탈하니 변장이 곧 군사를 정돈해 쫓아가 해양에 미치자 저들이 자복하지 아니하고 문득 우리 군사 싸우다가 형세가 공하자 항복하인데 3인은 싸우는 중에 화살에 맞아 죽고 7인은 사로잡혀서 신문하니 바로 구녀 사람으로 조카의 문인을 받고 온 자입니다. 그 배를 수색해서 검사하니 병기가 드러나게 싣고 그 가운데 의복과 기구가 모두 100여 가지인데 다 우리 병경 백성에게서 빼앗은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보건대 무례배가 고기잡이 한다고 거짓 칭탁하고 겁탈하여 도둑질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만약 구약에 의거하면 비록 문인이 있을지라도 만호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니 약속을 어긴 것이고 몰래 병기를 가졌으니 약속을 어긴 것이며 항상 고기 잡는 것을 곳을 떠나서 변도의 마음대로 돌아가 다닌 것도 약속을 어긴 것입니다.
물은 약속을 어긴 것이 셋인데 도둑질과 약탈을 더하였고 또 한거해 싸움을 더하였으니 진실로 마땅히 도적으로 논할 것이나 변장이 우리 전하에 먼 곳의 사람을 편히 해주는 어진 마음을 본받아서 즉시 베어 죽이지 아니하고 사유를 갖추어 계달하였는데 전하께서 오히려 양민이 혹시 잘못 걸린 것인가를 의심하여 곧 조관을 보내어 신문하고 또 명하여 서울에 송치시켜 대신으로 하여금 복심하게 하여 그 실정을 자세히 알았으나 오히려 즉시 법으로 처치하지 아니하고 조카에게 회부하기를 명하시니 전하께서 귀도에 무휼하는 은혜와 관곡하신 뜻은 극진하지 아니한 바 없습니다. 위의 사로잡힌 7인을 복국한 문안과 선첩, 복용을 갖추 기록하여 돌아가는 사자에게 주니 조카가 보면 그 사정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뒤에는 또 9월 11일에 흥량의 선군 오영부 등 3인이 바다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다가 돌아와서 바닷가에 닿자 갑자기 귀도의 배 4척이 와서 오영부 등을 겁탈하자 오영부 등이 배를 버리고 육지에 내리니 4배의 사람도 육지에 내려서 그 2인을 쫓아가 죽이고 의복 양식을 모두 빼앗았으며 해남의 선군 고등명 등이 광양현에서 감을 사서 배에 싣고 돌아와서 흥양 현은 땅에 이르자 바로 이날 또 4척의 배에 쫓겨 배를 버리고 도망쳐 숨었는데 거기에 실은 진물과 산 감을 모두 빼앗겼습니다. 이와 같이 그치지 아니하면 우리나라 변경 백성이 그 해독을 입을 뿐만 아니라 장차 귀도에도 누가 있을 것입니다. 조카는 엄하고 밝게 금제하여 간특함을 교찰 적발하여 양국의 변경으로 하여금 영구히 편안하고 조용한 데 이르게 하면 다행하겠습니다. 또 간흉한 무리가 어느 나라라고 없으리요마는 다만 다스리는 데 적당한 방법을 얻기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비록 우리나라 백성이라도 만일 금한 것을 범하고 잘못한 자가 있거든 조카가 일일이 와서 보이고 숨기지 아니하면 마땅히 조카를 위하여 엄격하게 징계하기를 아끼지 아니하겠습니다. 인정으로 좋게 지낸 것이 이미 오래고 돈독하여 한 집안과 같으니 피아의 구별을 하지 말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1. 사인이 포에 머무는 날수와 양식이 모두 정한 약속이 있으나 역시 금제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오래 머무는 자가 많이 있으니 모두 간사한 사람이 그 집 주인과 더불어 서로 안팎이 되어 사사로운 꾀를 달성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엄하게 방지하지 아니하면 뒤에 반드시 간사함을 행하여 틈을 내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만일 까닭없이 오래 머무는 자가 있으면 그 집주인과 함께 죄를 질 것입니다. 1. 비축 2주 태수 국직 위방이 일찍이 경인년에 사자를 보내어 그를 올리기를 무자년에 하산 도스를 돌아오는 사자가 바다를 건너다가 바람을 만나 유실을 하였으니 다시 주기를 청합니다고 하므로 이에 국직 위방의 4글자로 도스를 만들어 부송하였습니다. 그 뒤로부터 보내는 사자가 끊이지 아니하여 금년에는 다시 요고로 만로와 수예로 오난 쇠모 등을 보내왔기에 바야흐로 관대하고 있습니다. 국지 중조라는 자가 있어 금년 8월에 수주사를 보내왔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아버지 국지 위방이 지난 정해년에 사자를 보내어 도서를 청하였는데 사자가 돌아오지 아니하고 무자년 2월 28일에 아버지가 병사하고 나서 얼마 아니 되어 청구한 도서가 이르렀습니다. 마침 국왕의 명이 있어 왕성에 나아가 머무르다가 금년 4월에 비로소 본토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아버지 국지 위방의 사자라고 일컬고 거짓으로 꾸며서 다시 도서를 청하였으며 해마다 사자를 보내 왕래한다고 하니 이는 간사한 무리가 위조한 것입니다 하고 인하여 무자년에 받은 도서를 돌려보냈는데 자세히 고찰하니 과연 전일의 하산 도서입니다. 또 국지 위방, 국지 중조, 부자의 두 사인이 한때 관내에 이르렀기에 물으니 모두 말하기를 저들이 말하는 것은 거짓이라고 하니 먼데 사람의 일을 쉽게 분별할 수는 없고 다만 조카의 문인에 의거하여 모두 예대로 관대하나 한쪽이 참이면 다른 한쪽은 거짓일 것이며 양쪽이 다 옳을 이치는 없을 것이니 반드시 간사한 사람이 있어 피차를 속에 한때 이득을 꾀하는 것인데 조카가 모두 문인을 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간사한 사람이 조카의 문인까지 아울러 위조한 것인 듯 하니 모름지기 참과 거짓을 엄격하게 분별하여 불경함을 징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는 사자편에 의하여 자세히 알려주시오.
1. 대내전 진량 다다량 교우지는 매년 예로 한 척의 배를 보내는 자인데 임진년에 제차 사선을 보내어 왔기에 그 뒤에 도착한 네두리의 문로 다위의 배를 문로 다유의 배를 계사년에 예선으로 인계하여 대접하였습니다. 또 이해에 도소지를 보내어 이미 포소에 이르렀으므로 할 수 없이 가보년에 예선으로 인대하였는데 또다시 수송서기를 보내었으니 만약 항상 이와 같이 한다면 비록 인대라고 이를지라도 매년 실상은 두 척의 배를 보내는 것이니 그 꾀가 매우 간사해 사람을 신의로 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식량을 주어 보내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제초의 사인으로 이 같은 무리가 많으니 조카는 모름지기 전후에 왕래한 날짜를 상고하여 문인을 주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또 조카의 계사년의 예사인 제25선이 두 번 제포에 이르렀으니 옛 언양을 어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르렀는데 헛되이 돌아가기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배를 가지고 금년에 예선으로 옮겨 대접했습니다. 이는 반드시 간사한 사람이 속에서 서계를 청한 것인데 조카가 미처 살피지 못한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거짓으로 만든 것입니다. 무릇 간세한 사람은 다만 제 몸의 꾀만 일삼을 뿐으로 양국의 이해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후일의 근심을 헤아리지 아니합니다. 만약 이것이 작은 일이라서 좋게 깊이 생각할 것이 아니라고 하여 그대로 두고 묻지 아니하면 점점 더욱 방자하여 마침내 하늘에 넘치고 화가 될 것이니 조카는 모름지기 자세히 살피고 엄하게 단속하여 후례를 징계하길 바랍니다. 1. 처음 약속은 무릇 원근의 사선이 이르면 선척을 자로재고 또 사람의 수를 점검하여 요를 받아 주기로 하였는데 삼포에 항구적으로 거주하는 자가 이미 많아진 뒤로부터 매양 사선이 이르면 항구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에게 몰래 청하여 대신 점검을 받고 요를 나누어 양쪽으로 그 일을 얻으니 비록 인수의 점검은 살필지라도 한갓 번거로울 뿐이고 마침내 그 간사함을 방지할 수 없으므로 건자에 다시 약속하기를 인수를 점검하지 말고 다만 선처를 헤아려서 큰 배는 40명, 중간 배는 30명, 작은 배는 20명으로 하여 비록 수가 차지 아니할지라도 모두 배의 대중소에 의하여 전량을 요를 주게 하였는데 또 간사한 꾀를 내어 사선이 작으면 처음 이르러 항구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이 큰 배를 몰래 빌려 대신 요를 받아 나누며 또 배를 헤아려서 정할 때에 무리를 지어 이르러 항거하여 공평한 계산을 받지 아니하며 속이고 꾸밀 뿐만 아니라 간혹 불손함이 있으니 이를 점점 커지게 할 수 없으므로 또한 법을 마련하고 엄하게 검하여 그 조짐을 막기 바랍니다. 하고 별폭 특사는 조미 100석, 황두 100석, 면주 30일, 흑마포 30일, 면포 50일, 주지 100권, 면자 5건, 해송자 2석, 호피 2장, 표피 2장, 청밀 6두, 토산 정포 50일, 면포 30일이었다. 제천은 제결이고 역속은 의무적으로 소속됨이며 정구는 인구이고 간사는 간사하고 좀스러운 무리이고 치부는 장부의 기록함이고 번번은 바깥에서 보좌하는 것이고 기의는 기회와 형편이고 편맹은 호적에 편입한 백성이고 문인은 우리나라에서 왕래하던 외인에게 대마, 도주, 종시가 발행하는 도황 정명서이고 도서는 외인이나 야인의 유력자에게 내려주던 동인, 내조하던 사신이 지정한 항구에 배를 대고 들어오면 변장은 석의 노인과 함께 이 동인을 자세히 검사하고 매년 입국하는 정원을 확인한 후 서울로 보내었다. 비자다. 관대는 관에서 접대합니다. 청밀은 꿀이다. 성정시록 49권 성종 5년 11월 10일 신유 세 번째 기사 사관한 대사관 정괄 등이 차자를 올려 권경을 사용하지 말도록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종시록 49권 성종 5년 11월 10일 신유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49권 성종 5년 11월 10일 신유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49권 성종 5년 11월 10일 신유 여섯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49권 성종 5년 11월 11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유성이 묘성에서 나와 동쪽으로 들어갔는데 모양이 병과 같고 빛은 붉으며 꼬리의 길이가 7, 8척가량이었다.
성주시로 49권 성종 5년 11월 11일 임술 두 번째 기사 대왕 대비의 탄일이므로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진하고 표리를 올렸다. 성주시로 49권 성종 5년 11월 11일 임술 세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정은 이 계통과 지평 윤회가 아뢰기를 대전에 사죄를 범하여 산관이 된 자는 2년이 경과하여야 서용한다고 하는데 권경은 기망죄를 지었는데 갑자기 서용을 명하였으니 신은 법이 이로부터 폐지될까 두려워합니다. 대전은 조정께서 만세의 법을 들이운 바인데 법을 세우고 쓰지 아니하면 법을 세운 뜻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공신이기 때문에 특별히 서용하기를 명한 것이다. 죄가 있는 자는 2년을 지나서 서용하는 것이 예인데 만약 공경을 2년 뒤에 쓴다면 특별한 은혜가 아니다 하였다. 윤회가 말하기를 사죄를 범하여 파직된 자도 2년을 경과하여 서용합니다. 권경은 불충불효를 범하였으니 마땅히 먼 지방에 귀양 보내거나 혹은 극형에 처할 것인데 어찌 조정에 쓸 수 있겠습니까? 비록 2년을 지나서 서용할지라도 권경에는 역시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권경의 죄는 비록 공신이 아닐지라도 어찌 극형에 이를 것인가? 너의 말이 과하다. 전일의 조정성의 혜택을 절급한 일은 잘못 생각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데 너희들이 권세를 부린 죄는 용서할 수가 없다고 하였으니 이는 실정에 지나친 말이다. 대신을 논하는데 이처럼 하는 것은 부당하다 하였다. 성주시로 49권 성종 5년 11월 11일 임술 네 번째 기사 명하의 종친과 제수에게 인정정 남무에서 음식을 먹이게 하였다. 성주시로 49권 성종 5년 11월 11일 임술 다섯 번째 기사 영안도 관찰사 김관과 영안북도 절도사 어유소에게 유시하기를 근래 여러 종류의 야인 가운데 내조하는 자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들의 마술을 훔친다고 호소하는 것이 많으나 저들도 우리 마술을 몰래 훔쳐서 먼 곳에 전매하니 사변은 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작은 데서 나는데 이처럼 그치지 아니하면 장차 틈이 생길 것이다. 마땅히 먼저 우리나라 사람을 단속하여 잘못을 못하게 한 뒤에야 저들을 꾸짖을 수 있으므로 마땅히 우리나라 사람을 엄하게 다스려서 저들의 마술을 도둑질하지 못하게 하여 변경의 틈이 나는 것을 끊게 하라 하였다. 성주시로 49권 성종 5년 11월 11일 임술 여섯 번째 기사 병조에 전지하여 강자연, 조영, 조계량, 유여평, 이육, 공승호, 현용지, 김효량, 정휴, 김만수, 정존선, 정효손, 김맹손, 최상명, 이경달, 최진생, 김자견, 오양, 문치상, 박임, 신여강, 여혼, 김효신, 임수의 직책을 돌려주게 하였다. 성주시록 49권 성종 5년 11월 10일 개한 첫 번째 기사 올양압, 류와 칭계, 합, 살합 등 22인이 사조하니 선장전에 나아가 인견하였다. 신숙주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듣건대 근래 올적합이 너희들을 침략한다고 하니 조심하여 보복하지 말고 각각 스스로 안업할 것이다. 나도 이미 변장에게 유시하여 너희들을 무율하게 하였다 하니 유아 칭계가 대답하기를 마소를 이미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나 끝내는 우리 처자들을 다 없앤 뒤에야 그칠 것이니 신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원하건대 변장에게 명하여 우리 성부를 수축하여 충돌하는 근심을 방비하게 하소서하였다. 유와 칭계에게 명하여 실전을 올리게 하고 인하여 물건을 차등히 있게 하사하였다. 성종시록 49권 성종 5년 11월 11일 개한 두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주시록 49권 성종 5년 11월 13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주시록 49권 성종 5년 11월 13일 갑자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주시록 49권 성종 5년 11월 13일 갑자 세 번째 기사 니마차 올적합 첨지 야당기 등 구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일본국 비전주 송포 주의 좌전 일기태수 원희가 사람을 보내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성주시록 49권 성종 5년 11월 13일 갑자 네 번째 기사 예문관 은교 이맹현 등 5인이 연대하였다.
성종시로 49권 성종 5년 11월 13일 갑자 다섯 번째 기사 영안도관찰사 김관, 영안북도절도사 어유소, 경찰관 홍기달에게 유시하기를 이제 온 훈춘에 거주하는 야인 합살합이 말하기를 그 부락이 올적합에게 침략당하여 가축과 살림이 다 없어졌으니 포화를 얻어서 추위를 막게 해주기를 원합니다고 하니 함께 의논하여 적당히 주고 또 운성, 포춘포, 경원, 훈춘의 야인들이 보를 설치하여 스스로 방위하기를 청하니 스스로 제목을 준비하게 하고 소재한 고을에서 지휘하여 힘을 아울러 만들어 주게 하라 하였다. 성조시로 49권 성종 5년 11월 13일 갑자 여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시로 49권 성종 5년 11월 13일 갑자 일곱 번째 기사 사관원 대사관 정괄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신자친은 그 아내 숙비와 이혼하게 하고 아내의 어미 막생과 아울러 외방에 부처하게 한 것은 악함을 징계하기 위한 것인데 신자친은 안음으로 막생과 숙비는 산음으로 귀양 보냈으니 산음과 안음은 상거가 일식이므로 그 아내와 다시 합할 것은 의심할 것이 없으니 이혼하게 한 본의가 아닙니다. 또 막생과 숙비의 본가가 함양에 있는데 산음과 상거가 다만 하루 길이므로 완악한 무리를 본가가 가까운 곳에 귀양 보내는 것은 악함을 징계하는 바가 아닙니다. 원컨대 배소를 받고 징계하소서 하니 전지하기를 숙비와 막생의 배소를 옮기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